애당초 뭐 숨기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전혀 뭐 숨기거나 뭐 비장에 뭐가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겁니다. 비밀리 전해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뭐 정원아님 뭐 하시는 말씀 연기작용이 불생불멸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 선사님들이나 스님들은 이야기하실 때, 그러면은, 주인공, 참나자리, 말하고, 듣고,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이렇게 하는 놈이, 그 놈이 불생불멸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도 많이 들었고, 책에서도 접했고. 그러면 그 불생불멸이 결국은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참나나 이런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연기작용, 그 작용들이 불생불멸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자, 작용이라고 하지만은 생각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니까 작용이라고 그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생각이 어떻다라고 붙잡을 수가 있나요? 규정할 수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다고 규정할 수 있으면 생겼다라고 하겠는데, 규정할 수가 없어서 불생이라고 이름합니다. 있어야 새로 생겼다, 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있다라고 할 수가 없으니 났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분명히 경험이 되기 때문에, 알아지기 때문에 없다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났다라고 할 수도 없고 멸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걸로서 그냥 끝나는 거냐? 끝나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냐? 이것이 있으므로 다음 것이 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 이것은 생각이라고 하는 이 작용은 없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있다라고 할 때는 뭔가 이렇다고 규정할 수 있어야 있다라고 할 텐데, 규정할 수가 없음이에요. 그러니 있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경험이 되는데 없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닌 그것을 작용이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작용만으로 끝나는 거냐? 이 작용이 있으니 이 작용이 있으니까 끝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멸도 아닌 거예요. 이 이치가 불생불멸입니다. 이것은 말로서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겁니다. 그러나 그 이치가 분명해지면은 너무나 그냥 당연한 말일 뿐인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이, 우리는 있다라고 그러지만은,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있다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없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렇게 뭔가 경험되는데 없다라고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바로 무문관의 이치인 거예요. 자, 이것은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있다라고 해도 틀리고 없다라고 해도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그럼 있다라고 해도 틀리고 없다라고 해도 틀리다면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요라고 표현하면 맞습니까?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요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또 맞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치가 분명해야지, 있지 않다, 없지도 않다라고 하는 이치가 분명해야지, 표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문관이라고 하는 그 이치, 화두의 이치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것이 왜 있다라고 할 수 없냐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이고 만지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것이 이렇게 있는 걸 보고 이것은 한 찰나도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현미경으로 보면은 지금 이 순간 이 열 이렇게 만져지는 이것에 의해서 이런 계속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여기에도 열이나 기후, 빛에 의해서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만히 둬도 나중에 흔상이 되고 색이 바래지고 나중에 썩고 이래지죠. 그것이 어느 순간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맨 찰나찰나의 변화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 거예요. 한 찰나도 이렇게 이런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이렇게 보이는 것일 뿐인 거예요. 이런 것은 잘 실감이 잘 안 나죠. 생각이라는 것은 실감이 날 수도 있죠. 일어났다 사라지고 다 그걸 어떻다 규정할 수 없으니까. 우선 이런 얘기부터 한번 봅시다. 바람. 우리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이라고 이름하는 것이 있죠. 바람이 있으니까 바람이라고 그러죠. 근데 바람이 뭔가를 한번 봅시다. 바람은 고기압과 저기압, 고기압이라고 하는 공기 덩어리, 저기압이라는 공기 덩어리가 만나면은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났을 때 이쪽 기압이 높고 기압이 낮아서 어떠냐면은 이쪽에 있는 공기가 기압이 낮은 쪽으로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공기도 눈에 안 보이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자, 물을 갖다가 한번 요만한 통 속에다가 가운데다가 유리 칸막이를 딱 대놓고 이쪽 물은 요만큼 높게, 이쪽 물은 요만큼 낮게 이렇게 담습니다. 그러면 칸막이가 있을 때는 이렇게 높고 낮음이 있죠. 이대로 있죠. 칸막이를 쏙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높은 쪽에 물이 왈칵 쏘여서 낮은 쪽으로 물이 흐르죠. 그래가지고 똑같아질 때까지 흐르죠. 똑같아지면 더 이상 물의 흐름이 없죠. 그러면은 물의 흐름, 이게 뭡니까? 물의 흐름. 이게 우리가 강이다, 뭐라고 이름하는 것들이죠. 흐름.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공기로 보면은 물 대신에 공기를 넣으면은 바람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합니다. 이 바람은 요쪽에 물이, 요쪽에 공기가 이렇게 흐를 뿐인 거지, 이것은 새로 생기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냥 요쪽에 있는 게 이렇게 흘렀던 거지, 뭔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 생긴 것도 아니죠. 그러면 이제 바람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요쪽에 공기가 요쪽으로 다 돼서 차이가 없어요. 이쪽 물이 요쪽으로 다 와서 이제 평평해졌어요. 그럼 우리는 멸했다고 그래요. 뭐가 멸해졌죠? 물이 요쪽에 와서 요쪽에 와 있는 것이지,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요쪽에 있는 것이 움직였고 움직인 것이 여기 있죠. 그럼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생긴 것도 아무것도 없고 없어진 것도 아무것도 없죠. 이 이치가 불생불멸의 이치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람이라는 것은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생긴 것도 아니요, 없어진 것도 아니죠. 이쪽에서 없어진 것도 없고 생긴 것도 없어요. 바람이라고 하는 이름만 있을 뿐이지. 이 이치가 불생불멸인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이렇다고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이란 것이 이런 거다라고, 바람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예를 들어서 공기다 라고, 어떤 공기라고 이렇게 특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게 그냥 이렇게 움직였을 뿐이지.
바람이라고 하는 실체는 없는 거예요. 없으니 이거 있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우리가 경험되니 없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며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이런 이치가 바로 유무의 이치, 즉 화두에서 무문관이라고 하는 이치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치를 불생불멸의 이치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바람이 그렇지만 그럼 요 공기도 똑같은 이치일 뿐인 거예요. 바람과 요것도 똑같은 이치일 뿐인 거예요. 자, 이것이 분명하다면 이 세상 우주 만물 만상이 다 분명한 겁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 만상이 이것을 포함해서 전부 이런 이치인 거예요. 그게 반야신경의 이치인 겁니다. 이제 바람의 예와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근데 우리는 요런 것은 바람과 다르다. 요런 것은 바람과 다른 것 같고 요런 것은 바람과 다른 것 같은데 어느 것도 다르지 않다는 것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분명해질 때. 근데 이것이 분명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바람과 다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알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렇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바람하고 다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럼 이것이 알아지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규정함이 없이, 이것이 이렇다고 규정함이 없이 그냥 보이는 그대로면은, 이것이 그릇이다, 바람하고 다르다, 라고 규정함이 없이 그냥 보이는 그대로, 느껴지는 그대로면은, 이런 이치가 문득 그렇구나 또는 어떻다는 것이 분명히 알아지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음이라 이름합니다. 그럼 이것을 갖다가 그러면 불생불멸의 이치를 말로 다 해주면 아는 거냐? 그래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치는 부처님이 84,000법문 속에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그거 다 읽었다고 해서 불교 학자들이 그 연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아는 것이냐?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니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있다라고 해도 틀리고 없다라고 해도 틀리다라고 말이 그렇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떤 상태냐면 도라이를 말하는 상태면 즉 이것이 어떻다라고 규정함이 없이 그냥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이기만 하면은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것이 스스로 분명하다라는 이런 경험이 있게 되게 됩니다. 누구든. 그래서 뭐가 문제입니까? 자, 도라 이름하는 그런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려고 하면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데 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어떻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런 상태가 되려고 해 되신 것이 아니라 문득 경험이 되고 난 다음에 뭔가 알아지고 난 다음에 되돌아보서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런 상태를 이름해서 도라고 이름하신 거지. 부처님은 그런 상태가 되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 부처님이 도라고 말씀하시니까 도가 되려고 하는 거죠. 부처님은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문득 되어졌죠. 요 차이에 대한 이해만 있다면 누구나 되는 겁니다. 공부 좀 드세요. 그래서 이 말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싶어서 1박 2일, 2박 3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도라 이름한 것은 지금 이대로 입에서 경험되는 이대로 이건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라. 맛있다, 맛있다, 아니요.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는 맛있다 맛없다가 없죠. 맛있다 맛있다는 생각이죠. 그럼 생각은 그냥 생각이죠. 그러면 그런 것이 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맛있다 맛없다가 지금 이대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지만 않으면은 그런 착각만 없으면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가 도인 겁니다. 그냥. 그러니 돈은 배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게 도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그냥 일상생활이 그냥 전부. 그게 결과적으로 경험되는 그대로 알아주는 그대로 같으면은 그 나라는 관념이 완전히 진짜 죽어야 빠져야 그런 상태가 온전하게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경험될 뿐인 겁니다. 경험되는 그대로 그냥 경험되는 이대로에는 나가 없죠. 내가 먹는다가 아니라 지금 사람들은 대부분 고구마를 먹는다 그래요. 먹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고구마라는 게 이름이고 그냥 요게 그냥 보이는 거고 먹는 게 아니라 지금 요게 지금 느껴지고 있는 요름을 표현해서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생각인 거예요. 경험되는 그대로 경험되는 그대로에는 고구마 이건 고구마가 아니라 이름이 고구마고 먹는다가 아니라 이렇게 경험되는 것을 이름에서 먹는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경험되는 이대로에는 지금 느껴지는 이대로에는 여기에 뭔 나가 있어요. 그냥 느껴질 뿐인 건데 그러니까 내가 먹는다 할 때 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느낀다 할 때 내가 있는 거죠. 근데 그냥 느껴지는 데는 내가 어디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보이지 겁니다. 근데 내가 먹는다, 내가 본다 이런 것은 전부 바로 나가 있고 나라는 착각 속에 있는 거죠. 그런 상태는 도라 이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참 나가 있다면은 세상에 가장 이상한 말이 어떤 말이냐 뭐 이런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느님 뜻대로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럼 그냥 하느님 이 세상에 괴로운 사람을 왜 만들어요? 그냥 다 안 괴롭게 만들면 되지. 전지전능하다고 하면서 참나가 있으면 아니 참나가 지가 그냥 알아서 살고 괴롭지 않고 살면 되지. 왜 참나를 발견해야 돼요? 아니 가짜나가 참나를 찾아야 되고 발견해야 돼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뭐가 있어요? 참나가 그냥 지대로 그냥 지가 그냥 주인공으로 살면 되지. 그럼 괴로움도 경험되지 않고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이상한 생각 속에 우리는 빠져 살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런 것은 없다. 나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다. 그렇게 작용되는 것이 이렇게 알아지는 이 상태일 뿐이다. 알아진다는 것도 아는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알아진다는 것도 작용이다. 이것이 오온이라고 했는데 오온에 가령 뭐가 참 나가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것은 공이 아니고 나머지는 공이라고 말씀하셔야 될 텐데 이 오온을 전체 다가 공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렇죠. 색수상 행식이 바로 나라고 하는 건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전부 공이다. 그럼 도대체 뭐가 참나요 그럼? 우리는 색은 물질로서 저급하고 색수상 행식할 때 식은 아주 고급이고 식을 참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지요.
근데 부처님은 색이나 식이나 색도 공이요 식도 공이다. 네.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수상행식도 이와 똑같을 뿐이다. 그러면은 그게 우리가 그 마조 스님인가 그 선으로에 평상심시 도다, 예. 즉심시불이다. 그 평상심이나 즉심이나 그 상태가 바로 보여지는 그대로, 그렇습니다. 느껴지는 그대로, 그렇습니다. 경험되는 그대로의 상태가 평상심이고 즉심이고, 거기 아무것도 붙이지 않는 거.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태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상심, 그 마저 스님이 말씀하시니까 평상심이 도라고 그러니까 아주 심오한 거라고 그러지만 평상이다 이 말은 그냥 보통스럽다,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다 이런 얘기일 뿐인 거예요. 누구나 경험되는 그대로다 이런 얘기일 뿐인 거예요. 뭐 평이 어떻고 뭐 상이 어떻고 온갖 어려운 말로 해석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경험되기 어려운 거라고 한다면은 평상이 아니라 비상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적심, 그냥 경험되는 이대로. 알아지는 그냥 이대로. 이게 적심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다 저렇다고 해석하거나 평가, 규정, 단정, 평가하지 않는 생각도, 생각이 알아지면 생각도, 생각에 대해서 규정, 단정, 평가, 판단함이 없이 생각도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이게 적심이고, 이게 평상심인 거예요. 왜 그 심을 붙입니까? 심이라는 것이 대단해서 심이 아니라 알아지는 작용을 이름해서 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란 것이 어디 있어서 마음이 아니라 알아진다라고 하는 그 작용을 심이라 이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그대로란 말은 알아지는 그대로와 똑같은 말인 거예요. 보임이 알미고 들림이 알미고 이런 것인 거예요. 안이비 설신의,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것은 안식, 일식, 설식, 비식, 뭐 신식, 의식 전부 뒤에 식자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네. 전부 다 알미라는 얘기인 거예요. 알무의 작용. 예. 알무의 작용인 거예요. 알무의 작용인데, 알무의 작용이 현상이 좀 달리 되는 것에 대한 이름일 뿐인 거예요. 눈의 알무의 작용. 예. 이 보임의 작용은 몸으로 알아질 수가 없죠. 이렇게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알아지는 것 같죠. 그래서 이것을 안식이라고 이름합니다. 소리는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느껴지는 것도 아니라 들리는 것 같죠? 그래서 이것을 이식이라고 이름하는 것일 뿐인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전부 다 뭡니까? 보인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알아지지 않은 거라면 보인다는 말을 할 수도 없죠? 결국 그것도 알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식자가 다 붙어 있는 겁니다. 알미라는 측면에서 똑같은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뒤에 식자가 붙은데 식을 다른 말로 심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알아지면 전부 다 심이죠. 식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지만 이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마음이 아니라 항상해서 마음이 아니라 작용되는 그 작용에 대한 이름이 심이고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심, 적심이라 이름할 뿐인 거지. 그 적심이고 평상심이라는 그 마음이 어디 따로 있어서 그것은 뭐 아주 고상해서 그것은 항상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오히려 아주 심오하게 뭐 대단한 것처럼 평상심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것이 문제죠. 만약 그게 대단하다면 왜 평상심이라고 그래요? 비상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근데 평상심이라고 이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뭐 대단한 것처럼 막 그러고 있는 거죠. 그냥 평상심이라고 그러면 그냥 평상심인 줄 알면 될 텐데. 전부 다 그런 문제일 뿐인 거예요. 수행에서도 전부 그런 문제일 뿐. 그런 문제만 없다면은 이 수행이 어렵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쩌보면은 우리가 뭐 어떤 선제식들의 가르침에 우리가 덧붙이고 덧대고 생각으로 덧붙이고 이래 묻어놓고 덧붙여놓는 것들이 전부 우리 관념으로 우리가 덧붙여놓고 우리가 거기에 속고 있다. 뭐 그런 느낌도 그렇습니다. 네, 듭니다. 간단 명료하게 바로 가르쳤는데 거기에다 어떤 의미와 의미를 우리가 붙여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속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신 줄만 아신다면은 그러면 뭐 이미 더 이상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가르침을 이렇게 뭐 듣고 보니까 이런저런 그런 정리되는 것들이 생각이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도 많이 풀렸고 또 앞으로 종종 뭐 1박 2일 수행 때, 또 혹은 2박 3일이든지 종종 찾아뵙고, 예. 또한 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또 경험을 또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모든 것이 인연작용입니다. 사실 뭐 노력이라고 하는 것도 인연작용에 대한 표현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대부분이 사실 이것이 이렇게 보이면은 이것이 보인다라고 하는 여기에 깜빡깜빡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 때문에 깜빡깜빡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2박 3일이든 뭐 1박 2일이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는 환기, 그렇다는 것을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그냥 깜빡하면은 그렇게 그냥 이런 줄 알고 당연히 그렇다라고 하는 이렇게 되는데 그때는 계속해서 그런 이 순간순간 또 그랬다라고 하는 이런 자각이 계속 있게 되는 경험이죠. 그러니까 이 경험이 그렇게 빠지는 것을 빠지지 않게 하는 이제 여기 대해서 이게 자각이 되는 경험이 한 번, 두 번이 되다 보면은 그렇다라는 착각에 빠질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은 꼭 와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평상시에는 그렇게 자각되는 경험이 어렵다라는 거죠. 일어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모여서 그런 기회를 집중적으로 갖는 이유인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뭐 굳이 와야 되고 말아야 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일상생활이 다 보이는 그대로면은 다 도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렇게 대화하는 기회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예요. 예. 특별하게 의미를 붙일 수도 없지만은 그렇다고 가령 어떻게 보면은 한 번의 기회가 바로 그런 데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는 각자의 자각에 의해서 될 뿐인 겁니다. 자, 그러니 뭐 사실은 뭐 다 이해가 되신 것 같고 실제로 한번 이제 경험하시고 또 안 되시면 전화로 또 한번 의문이라면 전화를 주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은 같이 뭐 다른 도반들하고 같이 한번 경험도 나누고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